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사업과 관련된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의원들은 대선 공약이었던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더 늦기 전에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닷새 앞둔 오늘 각국 선수단들이 속속 광주에 도착하는 등 대회 분위기가 점차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남해안 철도 건설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등 전남 지역 인프라 구축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수 돌산 지역이 관광과 숙박시설 개선을 통해서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광주 지역 정치권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화중심도시 조성을 결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논란이 된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대통령 발언이 나온 지 사흘 만에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우왕좌왕하게 됐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강력히 성토했습니다. 대통령 자신의 대선 공약이자 광주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국책 사업을 헌신짝 취급하는 것은 국민과 광주 시민이 그렇게 부르짖던 국가 균형 발전의 저해 그리고 호남 무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 발언 내용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조목조목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12월에 여야 합의로 다 통과됐던 것을 정부와 새누리당이 갑자기 광주법이라고 해서 발목을 잡았고 이것을 끝끝내 다른 법하고 연계시켰던 것이 진실입니다. 강기정 의원은 지지율이 하락한 박 대통령이 국면을 전환하고 영남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전략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 스스로 아시아 문화수도 추진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지 않았냐며 위상격하 논란이 일고 있는 직제와 인력 배치부터 결단해 공약 이행 의지를 보여달라고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두고 각국 선수단이 개최도시 광주로 속속 입성하고 있습니다. 광주 유대회 조직위원회는 휴일인 오늘 말레이시아 선수단 50여 명이 KTX를 이용해 광주에 들어오는 등 오늘까지 41개 나라 선수단이 유대회 선수촌에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오후 카자흐스탄 선수단이 입국 선수단 가운데 처음으로 입촌식을 진행하고 대한민국 선수단은 다음 달 1일 광주에 입성해 입촌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남해안 철도 건설 사업이 본격화되는 등 전남의 인프라 구축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재정난 속에서 지역 현안 사업이 중앙부처 예산안에 대거 반영돼 선방했다는 평가입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공사 중단 8년여 만에 재개된 남해안 철도 건설 사업이 내년부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에 1,000억 원의 사업비가 반영됐습니다. 노선이 확정되지 않아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호남 고속철 2단계 사업 또한 100억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암태 추포 비금 간 연도교 건설이 내년부터 착공되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여수 남해간 동서 해저터널 건설 사업도 국비 확보 전망이 밝습니다. 그중에 상당히 의미 있는 이런 예산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연도교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남해안 철도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다른 사업들도 중앙부처 예산안에 반영됐습니다. 차 부품 고급 브랜드와 연구 개발과 투닝산업 지원 시스템 구축, 실감 미디어 산업 연구 개발 기반 구축, 주암댐 도수터널 시설 안정화 사업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과 여수광양 항만공사의 항만시설 투자 지원, 섬적 응급의료 헬기 착륙장 확충 등은 전액 삭감돼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건의한 주요 현안 사업 57건 가운데 지금까지 중앙부처에 반영된 사업은 31건, 2천억 원에 달합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축소됐던 지역 현안 사업들이 얼마나 되살아날지 전라남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량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올해 적조는 7월 말에서 8월 초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전망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태풍과 장마, 엘니뇨 등의 영향으로 다음 달 중순쯤 적조생물 출현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 달 말부터 8월 초에 적조주의보와 적조경보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전남의 양식장 사용량은 국내 전체 사용량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13만 9천여 톤의 황토를 적치장 27곳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수 돌산 지역의 관광객들의 발길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해상 케이블카 개통과 거북선 대교로 접근성이 좋아졌기 때문으로 관광객 증가에 맞춰서 부족했던 숙박시설도 빠르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여수시 돌산읍 한 바닷가. 지역에서 흔히 보지 못했던 풀빌라 펜션이 새로 들어섰습니다. 객실 안에 수영장과 스파시설은 물론 바베큐까지 해결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객실 안에 모두 구비했습니다. 하룻밤 숙박 요금이 평균 50만 원을 넘어서지만 주말이면 방구하기가 힘들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고급 숙박시설에서 편히 즐기려는 수도권 지역 관광객들이 주 공략층입니다. 주 손님층은 주로 이제 서울 지방이나 경상도 지방 손님들이 있고, 그리고 보통 저희가 오픈한 지 이제 3개월 정도 남짓밖에 안 됐지만은 일단 예약률은 거의 뭐 주말 같은 경우 100%고 주중 한 50% 정도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돌산 지역에 이 같은 고급 펜션 시설이 지난해 이후에만 10여 군데 늘었습니다. 기존의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 부지를 찾는 문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바다를 바라보며 캠핑카와 텐트를 치며 숙박하는 야외 캠핑초는 여름 성수기 예약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돌산 향일암과 해상 케이블카가 유명세를 탄 데다 해안 갯갓길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의 발길이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돌산 대교 외에 거북선 대교가 들어서면서 섬으로 접근성이 개선된 것도 관광객 증가의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관광 추세가 편히 쉬어가고 일상에 지친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증대되다 보니까 돌산 지역은 그런 개발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올해 들어 돌산 지역을 찾는 관광객만 줄잡아 50여만 명. 천혜의 해안 경관을 배경 삼아 새로운 관광 콘텐츠 개발과 접근성 개선으로 단순히 섬 지역에 불과했던 돌산이 가보고 싶은 관광지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광주 유대회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연예인 축구단이 광주에서 기념 경기를 가졌습니다. JCI 광주지구 청년회의소 주최로 열린 유대회 붐조성 연예인 축구대회에는 페어리와 오렌지, 스마일 축구단 등 3개 팀이 참가해 시민들에게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대회 참가 연예인들은 국내에서 3번째로 치러지는 광주 유대회가 시민들의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치러지기를 기원했습니다. 광주 유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전국 규모의 자전거 타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 자전거 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무등산 무덜길 자전거 랠리에는 전국에서 찾아온 400여 명의 동호인들이 참가해 평소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참가자들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출발해 무등산 무덜길을 돌며 광주 유대회가 성공을 거두고 아시아문화전당도 세계에 널리 알려지길 기원했습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목포 세계 마당 페스티벌에 해외에서 9개국 12개 팀이 참가합니다. 오는 8월 27일부터 나흘 동안 목포 원도심 일대에서 열리는 목포 세계 마당 페스티벌에는 미국과 베트남 팀들의 해외 공연과 국내 우수 공연, 전남 예술단체 한마당 등 80여 개 종목의 다채로운 난장이 펼쳐집니다. 목포 세계마당 페스티벌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공연예술 관광자원화 사업에서 최우수 축제로 평가됐습니다. 올해 5월 광양항의 물동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감소한 가운데 환적 화물 증가에 힘입어서 컨테이너 물동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달 광양항의 물동량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7.1% 감소한 1,997만 3천 톤을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비컨테이너 물동량은 1,650만 톤으로 지난해보다 9.2%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6% 증가한 22만 TEU로 이 가운데 환적 화물은 주요 선사의 증가세에 힘입어서 29.3%가 늘어난 5만 9천 TEU를 기록했습니다. 전남농협 녹색한우조합이 친환경 인증 한우 우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녹색한우조합은 친환경 인증 한우에 대해서 일반 한우보다 마리당 3만 5천 원, 0.5% 추가 정산하는 우대 방안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지난해 녹색한우조합이 판매한 한우 가운데 72.4%가 친환경 인증 한우로 출하 농가에 앞으로 연간 1억 7천여만 원의 추가 혜택이 예상됩니다.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일부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가 광산구를 상대로 낸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광산구는 30년 동안 일부 업체가 독점해온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합할 예정입니다. 시내버스와 지하철 교통카드인 한페이 카드가 다음 달부터 저가 보급형을 새로 발행합니다. 광주시는 교통카드를 쓰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카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2,500원의 저가 보급형 카드를 신규로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증기간을 카드 구입 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전남 지역 미인과 대안학교 학생들에게도 무상급식이 지원됩니다. 전남도교육청은 전남시군의 주소지를 두고 전남 지역 미인과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와 중학생에게 하반기부터 무상급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영양사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지원해주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5곳이 추가로 설치돼 전남 지역 급식지원센터는 모두 16곳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전남도가 피서객들 안전을 위해서 해양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유관기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출항 전에 어선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초단파 무선전화 580석대와 자동소화 시스템 521대, 구명조끼 2,000개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7명의 점검반을 구성해 여객선 터미널과 접안시설을 점검하고 선착장과 방파제 등 항만시설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유대회 선수촌 안에 있는 주월초등학교 건물이 청년 작가들의 예술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광주시는 내년 개교를 앞두고 개보수 공사 중인 주월초교의 학습동 3곳을 걸개 그림으로 장식해 유대회 선수단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